이창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보고서 내용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고서의 주장과 근거를 밝혀서 보고서 내용을 구성하는 학술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 하면 막연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장과 근거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고서를 빨리빨리 진척을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주장과 근거입니다. 자료 조사 보고서 이런 것은 주장과 근거와는 상관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거기에도 주장과 근거가 초점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주장과 근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방법이 그 다음에 필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발전시키면서 잘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반복적으로 다듬기입니다.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주장과 근거입니다. 학술적인 보고서의 핵심은 주장과 근거에 있습니다. 그 주장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장인가 라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것인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그래서 그 근거가 그럴듯하고 근거에 따라서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술적인 보고서가 가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정말 모든 보고서에 중요할까요? 자료 조사나 현장 답사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에서도 주장과 근거가 있다는 것이 금방 와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 현황 조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고 해봅시다. 이때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통계는 이렇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이것은 좋은 보고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나 조사 내용들이 하나의 초점에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주장이 추측이나 잠정적인 가정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은 브랜드별로 이렇게 다양하고 어느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다와 같은 주장이 있어야만이 학술 보고서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쓰기에 주장과 근거는 한 문장씩 짧고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주장과 근거 쓰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장과 근거 발전시키기. 주장과 근거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주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고에서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기로 한 내용을 아무렇게나 쓰고 자기가 쓴 그 글에서 주장과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밑줄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 주장 한 문장, 근거 한 문장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문장이 정확하게 이제 주장이나 근거라고 밑줄을 그을 수 없거나 아니면 걷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장에 줄을 긋게 되죠. 이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벌로 대충 쓴 원고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퇴고하냐면 바로 이 전체 글에서 내가 말하려고 한 주장은 무엇이고 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쓰고 근거를 추스려서 이 근거는 이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밑줄 그은 내용을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때 많은 학생들이 멋진 문장을 쓰려 하거나 의미심장한 문장을 쓰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듬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한 번만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을 쓰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쓰던 글이 아니면 새로운 글을 쓸 때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주장과 근거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주장과 근거를 짧고 분명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시지를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쓰면서 문장을 다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쓰면서 앞의 내용의 반복인데요. 주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써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쓰고 이때 쓰지 않으면 생각의 발전은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문장을 쓴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그보다 더 나은 자기 생각을 고쳐 쓰는 것을 써야만 생각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듬어서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다듬어서 확립한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굉장히 학술적인 느낌을 줄 것입니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논리성의 핵심은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주장과 근거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하면 근거가 주장의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얼핏 느끼기에 대단한 내용은 아닐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고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장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복잡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하나의 그 보고서를 이룰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깊이 있게 하나씩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요 그림 하나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주장과 근거의 관계. 당연하게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때 논리적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분량을 채우기에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쓰고는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도록 대충대충 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다듬어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에 그리고 논리적인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과 근거를 쓰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여러 주장과 근거를 쓰고 비판을 통해서 여러 주장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논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글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인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의문문, 그래서 스스로한테 항상 물어볼 가치가 있는 의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단순하게 근거를 댑니다. 나는 안락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기 주장을 끝까지 견지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비판적 검토 속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자기 주장이 달라져도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그때 남는 자기 주장과 근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빈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와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빈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걸 정말 알 수 있을까? 땅 투기 의혹이 좀 빈발하더라도 부정부패는 좀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스스로 좋은 대답을 찾아냈을 때만이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된 내용을 명료한 문장으로 짧고 분명하게 썼을 때 명쾌하고 풍부하고 논리적인 전공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남는 최종적인 좋은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는 P이면 Q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를 보시면요. P이면 Q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나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뭐 이론은 편파적이다. 왜냐하면 사주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주가 정치인이니까 편파적이다. 하지만 이때 사주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사주가 정치인이면 언론사의 사주가 정치인이면 편파적이기 쉽긴 한데 정말 꼭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이면 Q이다 의 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예가 되려면 모 언론사에서는 이런 편파적인 글이 나왔고 보도가 자주 나왔고 충분히 많이 나왔고 이 내용들이 각각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러이러하다. 예,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언론사의 주장은 편파적이다와 같이 굉장히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는 가능성을 막는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그런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역시 요약을 하자면 P면 Q이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학생들이 쉽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장과 근거 단순 명료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뜻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서가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그 긴 분량의 글이 다른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느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그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하는 부연과 예시들이 글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PT 자료를 보시면 하나의 글이 있을 때 주장과 근거는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보면 하면서 예시가 하나 나오고 또 이때 뭐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에 대해서 뭐뭐라고 하기도 했다 하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예시와 부연이 많아지기도 하면 글의 분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해서 주장과 근거 없이 이 예시와 부연만 넣으면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걸로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초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전공보고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불투명한 그런 보고서가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하나씩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반문하냐 하면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보고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가지 내용을 어떻게 하나의 주장과 하나의 근거로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바로 하나씩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씩은 또 여전히 깊이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깊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주장을 할 때 각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들이 각각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그 근거들이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역시 부연과 예시가 따라오면서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줄이면 분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긴 보고서의 경우 그리고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보고서의 경우에는요.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두세 가지 나오는데 이 근거들이 다시 추가적인 부속적인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에 대한 근거 추가적인 근거들이 다시 그 각 절이나 각 장에서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논리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길고 복잡한 글도 어떤 좋은 글도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하면 논리정연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논리정연하지 않으면 학술적인 보고서 그리고 학술적 연구에서 나오는 전공 보고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글 속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보고서는 자기의 생각,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려는 생각이 논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보고서의 내용 자체도 논리정연하게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 내용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전히 막연하게 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보고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입장 제시형 보고서, 자료조사형 보고서, 설명형 보고서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 제시형 보고서를 보시면 안락사, 사형제도 등의 찬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입장 제시형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때 주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웬만해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주장이기도 하죠. 그러면 입장 제시형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잘 제시하는 것이 좋은 보고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쓰고 그에 대한 근거를 써야 되는데 근거의 학술적 가치와 창의성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처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자신의 진정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 봐야 됩니다. 이때 논리적 표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물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자기가 직접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듬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자료조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료조사형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자료조사형 보고서는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무엇에 대한 자료인가 하는 것이 현안 문제를 형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결국엔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라는 초점을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전체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쓰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초점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관심이 있다 보면 초점은 저절로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초점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초점이
하나의 주장이다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좀 생산적인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의 소비 성향을 조사한다고 할 때 20대 여성은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보다는 자아 실현이나 자존심에 더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주장과 근거를 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된 자료가 주장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주장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내지는 이 현재의 자료 내지는 이와 유관한 자료에 근거했을 때는 이렇게 추측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약화시켜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나오지 않는 조사는 무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된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너무 빈약할 경우에는 의미 있는 주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료조사형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형 보고서는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과제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주제, 즉 현안 문제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의 이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럼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이기성에 기초한 설명이 신비적인 의지나 영혼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설명보다 논리적 과학적이므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의 이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 설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보고서의 내용 설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